책을 폈는데요. 여러분 책이에요. 오늘부터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원 수열인데요.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그런데, 앞에 또 이제 잘 모르는 부분들, 1학년 부분들하고 연계가 그렇게 아주 크진 않아요. 크진 않아가지고,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맞추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등차 수열인데요. 가뜩이나 좀 쉬운 단원을 갖다가 둘로 좀 쪼갰습니다. 둘로 쪼개진 얘기는 계속 이제 둘로 쪼개놨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12월 달에 처음 시작할 때 나 열심히 할 거야 해가지고 막 그냥 피치를 올리고 열심히 하다가 지금쯤 막 지쳐요. 그리고 또 일부 학생들은 걱정도 됩니다. 뭐가 걱정이 되냐면 선생님 나 앞에 지수로 다 까먹었는데요. 막 이런 식의 걱정들. 그래서 이제 복습도 좀 할 시간도 나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복습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유형 프린트들 이렇게 줬잖아. 앞부분일 거야. 강제 복습입니다. 숫자다 보면 강제로 복습이 됩니다. 자, 수열을 볼게요. 자, 수열. 우선 수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열. 말의 뜻부터 좀 알아봅시다.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앞에 부분은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수열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숫자가 쭉 나열이 되는 거야. 자, 1, 3, 5, 7, 현담아, 다음 숫자 뭘까? 9, 11, 네. 그 다음 숫자. 네. 규칙이 뭐야? 2씩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야, 이거. 보니까. 그렇죠?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에서는 그게 가장 상식적인 규칙이겠죠? 2, 4, 8, 16, 19만 다음 숫자 뭐겠어? 32, 64. 두 배씩 늘어나는 그런 놈입니다. 규칙이 보니까. 뻔한 규칙이에요. 자, 이렇게 나열된 숫자 배열들, 요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수열. 됐어요? 우리는 이제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은 막 이렇게 나가다가 2024번째에 뭐가 나오게 이렇게 물어봐요. 혹은 2024번째 나온 숫자까지 몽땅 더하면 얼마 나오게 이렇게도 하고요. 혹은 3071은 몇 번째 숫자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문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다들. 자,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숫자를 항.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항식에서 봤던 그 항하고는 조금, 의미가 조금 다른 거야. 됐나요? 네. 그래가지고, A1, A2, A3. A만 되냐고요? B도 되고 C도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문자 쓴 거예요. 1, 2, 3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n번째 항 이렇게 해요. 되셨나요? 네. 그렇게 해서 둘째 항, 셋째 항, 제1항, 제2항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그냥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n번째 항을 갖다가 우리가 일반 항이다. n번째 항. n만 되는 게 아니고 k번째 항 해서 k로 된 어떤 수식을 써줘도 역시 일반항이 돼요. 그래서 이런 수열은 이렇게 집합기호를 이용해서 쓰는데 중괄을 쓰는데 집합은 아니에요. 집합은 아니고 이렇게 써요. 수열 an이 있다. 자, 위쪽에 있는 거는
n번째 있는 숫자를 n에 관한 수식으로 나타내면 2n 마이너스 1. 밑에 있는 거는 2의 n제곱. 이렇게 했으면 이제 n에다가 1 집어넣어서 계산하면은 첫 번째 항, n에다가 37 넣어서 계산하면 37번째 항이 계산돼서 나옵니다. 되셨나요? 근데 반드시 이렇게 수식으로 쓸 필요는 없어. 수식으로 안 나오는 것들도 있거든. 수식으로 안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면 어떡할 거야, 이거. 이걸 어떻게 수식으로 써? 이 경우에는요, 이렇게 써요. AN은 얼마냐면은, 루트 2다. N이, 어떻게 해요? 홀수이면, 홀수번째 하면 루트 2고요. N이 짝수가 되면은 얘는 값이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로 써주기도 해요. 됐나요? 반드시 수식으로만 쓸 수 있는 건 아니, 수식으로 불가능한 것도 꽤 나와요. 그랬을 때 수식을 여러분들이 이걸로 직접 이제 서술형이나 이런 거에서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표현할 일도 없고. 다만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에 아하 일반항이 2n-1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 n에다가 2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이 두 번째 항, n에다가 3 집어넣어서 나오는 숫자가 세 번째 항, 그런 걸 나타내는 수열이다 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쓸 일 없어. 문제집에서 나오면 아,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하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네, n에 관한 수식으로 아예 그냥 표현해 주는 경우야. 3n-1이면은 an이 3n-1이면 n에다가 1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는 값이 얼마? 첫 번째야. 2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는 값이 5. 두 번째야. 세 번째야. 네 번째야.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얘도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조금 이따가 이제 배울 거야. 뭘 배우냐면은 2, 5, 8, 11 이렇게 나타나는 수열을 일반항을 어떻게 쓸 것인가. n번째 하면 n에 관한 수식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걸 먼저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얘도 좀 쉬워요. 이렇게 나타나는 수열. 3, 6, 9, 12 일반항 쓰는 거. 그런데 요거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뭘 기억해 주면 요거 좀 기억해 줘요. 9, 99, 999, 9999 이걸 n에 관한 수식으로 쓸 때 A의 n은 999 9가 n개 이렇게 써가지고는 뭐 계산이고 뭐고 안 돼요. 어떻게 표현해 주는지 999 이거 어떻게 표현해 주는지 9를 10 빼기 1 그래서 10의 n제곱 빼기 1 됐나요? 이것만 기억해 두면 돼요. 7 77 777 7777 이거 이렇게 나가는 수열은 어떻게 쓰지 그러면? 뭘 어떻게는 여기 나와 있는 이놈을 갖다가 이놈에다가 9분의 7을 곱해주면 되지. 9 곱하기 얘는 9 곱하기 9분의 7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걸 단번에 나타내는 건 힘들고 저기다가 9분의 7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666은 9분의 2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문제 중에서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좀 특별히 좀 쉽지가 않으니까 일반항으로 쓰기가 999 요즘에 999 하니까 기억이 나는데 비둘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요즘에 왜 이렇게 까마귀가 많냐? 까마귀 엄청 크죠? 까마귀 엄청 큽니다. 까마귀 날개 이렇게 폈을 완전히 폈을 때 봐봐요. 기쁨만 해. 진짜 커요. 그리고 까마귀가 되게 힘이 세요. 사실은. 매하고 맞짱뜰 만큼 힘이 셉니다. 자,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가는 거는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숫자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교대로 나가는 거는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좀 손쉽게 좀 쉽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좀 내용을 좀 더 봅시다. 유한수열이 있고 무한수열이 있는데, 요거 좋다. 12의 약수를 크기 순으로 나열했어요. 쭉. 네. 크기 순으로, 12의 약수를 크기 순으로 나열한 수열. 끝났어요, 이거. 근데, 이걸 끝났어요. 더 이상 숫자 안 나와요. 요런 수열을 유한수열. 5의 배수. 계속 나갔죠? 이런 걸 무한수열. 됐나요? 시험에 나오냐고요? 안 나와요. 나와도 누가 이걸 틀리겠어? 그렇다. 그 다음에 수열과 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기계를 한번 생각해봐요. 이런 기계, 함수 기계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1하고 땅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튀어나와요? 첫 번째 항, 제1항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2항에 그 수열의 두 번째 항 있죠? 두 번째 항이 뻥 튀어나오고요. 뭐 이렇게 집어넣는다? 여러분들이 컴퓨터에다가 자판에다가 1 땅 누르고요. 어떻게 돼? 엔터 빵 치면은 첫 번째 수열의 첫 번째 항이 튀어나오고 2 누르고요. 뭔가 계산이 돼 있겠죠. 그 프로그램 실행시켜 놓은 다음에 2 누르고요. 엔터 빵 치면 두 번째 항 튀어나오고요. 그래서 일종의 어떻게 된다? 함수로 생각해도 괜찮다. 뭐 이제 뭐가 좋습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 풀어야겠어요. 바로요? 네, 바로요. 자, 잠깐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수학의 셈, 몇 점 전에 건 하이맥스였고, A고, A. 어디가 있나? 어디로 가서 숨어버렸지? 이거? 자, 필수예제 1번으로 바로 가봅시다. 수열의 규칙을 알아보고 5번째 항, 7번째 항을 구해봐라. 아주 쉽습니다. 자, 현담아, 네가 잘해줘. 1, 7, 13, 19. 다음 숫자 뭐가 나올까? 규칙이 뭘까? 먼저 생각해줘. 25. 네, 규칙이 보니까 60 계속 더해지 나가죠. 그래서 써주면 돼요. I 5항 7항이야 뭐. 그 다음에는 31. 7항은 이거, 5항은 이거. 다 썼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거는요. 플러스 5하고 마이너스 5가 자꾸 교대로 나옵니다. 교대로 나옵니다. 이때는 5항은 근데요. 홀수 번째 거는 플러스 5고요. 짝수 번째 거는 무조건 마이너스 5예요. 그래서 5항이나 7항이나 둘 다 플러스 5로 나오겠다. 손근? 오늘도 손근이 좀 활용할, 그 손근이 아니고 그 손근이 아니고, 너네 형, 그 손근이 오늘도 좀 활약을 좀 잘해가지고 이겼으면 좋겠는데. 자, 그 다음 숫자 뭘까? 6분의 5. 그 다음 숫자는 7분의 6. 그 다음 숫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가 계속해서 이제 나가는데 분모고도 1씩 계속 증가하고 분자도 계속 1씩 증가하겠죠? 됐나요? 3번 같은 경우에 일반항은 어떻게 쓸까? 3번 같은 경우에 1번 같은 경우에는 AN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고 얘는 아까 썼던 거 있죠? AN은 5다. N이 홀수이면은 5고요. 마이너스 5다. N이
짝수이면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고. 이거 일반은 n에 관한 수식으로 쓰기가 좀 나쁜데, 분자가 어떻게 돼요? n이에요. 첫 번째 항은 1이고 두 번째 항은 2고요. 이거보다 하나 더 증가합니다. 기준이 되는 거 먼저 잡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또 표현해주고. 하시면 좀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표현하다 환상이에요. 됐나요? 저게 얘가 그게 마이너스 5예요. 어? 뭐가? A는 그게 마이너스 5라고 하셨어요. 좀 이따 보게 될 거예요. n에다 1 집어넣으면 1 튀어나오고 2 집어넣으면 7 튀어나오죠? 네. 아, 내가 빨리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있고요. 좀 이따 보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쓰랩니다. 뭘 쓰래요? AM. n번째 항.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해가지고 n번째 항을 쓰래요. 자, 기쁨이 이래서 봐봐. 얘는 AN은 얼마라고 쓸까? 첫 번째 항은 1. 1이라고 보지 말고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한 번호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걸 찾아봐야지. 4의 세제곱. n번째 항은 당연히 n의 세제곱. 되셨나요?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자, 얘는요? 어떻게 쓸까? 근데 어떻게 쓸까? 곱하기. 첫 번째 항은 2, 두 번째 항은 3. 하나만 해요. 한 번에 쓰려고 하지만 세 번째 항은 4, 네 번째 항은 5, 다섯 번째 항은 6이에요. n번째 항은 앞에 곱해지는 숫자가 얼마? n번째 항은 한 번호에다가 1만큼 더한 숫자야. 됐나요? 앞에 곱해지는 숫자가. 첫 번째 항은 2, 3, 4. 한 번호에다가 1만큼 더한 숫자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숫자보다 하나 더 증가했죠. 1, 여기다 또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표현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네. 하나만 집중적으로 둘 다 한 번에 보려고 하지 말고 한 놈만 패.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또 쓰시면 돼요. 자, 세 번째 거는요. 물론 이걸 갖다가 홀수일 때는 음수고 양수일 때, 짝수일 때는 양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은 이렇게 번갈아 놓은 놈은 마이너스 1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A는 n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제. 자, 이렇게 해주면요. 어떻게 돼요? n이 짝수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4제곱. 이런 놈들은 전부 다 양수가 돼가지고 짝수일 때는 그냥 숫자가 그대로 나오고 홀수 번째 항일 때는 마이너스 5가 없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10-2번에 111 아까 뭔가 사용해 주시는 거 좀 표현해 주시면 될 거예요. 또 다른 방법도 있죠, 이거는. 10에 옛날에 아까 999 이용하면 좀 편할 거예요. 그거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1 더하기 10, 두 번째 항은 1 더하기 10 더하기 100. n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 근데 요거보다는 아까 그거 999 이용해가지고 999에다가 9분의 1 곱하면 저놈 나와요. 뭘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이라는 놈이 나오게 됐는데 등차 수열. 자, 잠시 등차 수열을 해봅시다. 오늘 단원 이름이 등차 수열이거든요. 맞죠?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1, 3, 5, 7,
9 이렇게 나가는 거. 뭐 0, 3, 6, 9, 12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뭐 다른 것도 있죠 뭐. 100, 97, 94, 91 이렇게 나가는 거. 자, 등차 수열은 똑같은 숫자가 자꾸 더해져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숫자가. 여기서는 3이 더해져 나갔고요. 여기서는 얼마가 더해져 나가요? 마이너스 3이 자꾸 더해졌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됐어요? 3이 자꾸 뺐다, 더 뺐다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은 빼는 걸 잘 못해요. 잘 못해 생겼죠? 빨리 빼는 건 잘 못합니다.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경우에는 뭐다? 이렇게 똑같은 숫자가 자꾸, 이게 양수든 음수든 자꾸 똑같은 숫자가 더해져 나가는데, 이 더해져 나가는 숫자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공차라고 불러요. 공차. 됐어요? 네. 지금 아마 그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 머릿속에는 축구 생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공차하면은 공을 차야지. 자, 공차라고 불러요.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이 어떤 항과 그 다음 항 사이에 공통된 그 차이를 얘기해요. 공통된 차이. 네. 그 뺀 거. 등차 수열은 사실 똑같은 값이 더해져 나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항과 그 다음 항 사이에 이 차이가 3이에요. 차이가 3이에요. 차이가 마이너스 3이에요. 이런 식으로. 차이가 똑같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실은. 자, 등차수열을 보면 첫 번째 항을 우리가 A라고, 보통 A라고 많이 줘요, 첫 번째 항을. 공차를 우리가 기호로 D라고 거의 대부분 주거든요. 디퍼런스의 첫째예요. 차이. 첫 번째 항이 A고, 두 번째 항은 이 공차만큼을 더해주고요. 그 다음 항은요, D만큼 더 더해줘요. 세 번째 항이죠?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은 A고요. 두 번째 항은 공차 한 번 더 해주고요. 세 번째 항은 두 번 더 해줘요. 네 번째 항은 세 번 더 해줘요. 그러면 현담아, 자, N번째 항은 공차를 몇 번 더 해주죠? 공차를 몇 번 더 해줘요? N-1번 더 해주게 됩니다. 되셨나요? 100번째 항은 99번 더 해줄 거 아니에요. 되셨나요?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하나도 안 더해줘요. 두 번째 항은 공차 한 번 더 해주고요. 세 번째 항은 두 번 더 해주고요. 네 번째 항은 세 번 더 해줘요. 됐나요? 그게 뭐가 이상해? 네가 더 해봐, 그러면. 다섯 번째 항은 뭐야? A하고 D만 이용해서 얘기해봐. A 플러스 D. 일곱 번째 항은 A 플러스 6D. N번째 항은 N번째 항은 D 앞에 곱해지는 숫자가 얼마? N-1. 되셨나요? 의심나면 얘기해요. 자꾸 여기, 거기에만, 이상하다. 왜 그럴까? 자꾸 거기에만 자꾸 이제, 저 신경 쓰이거든요. 뒤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자. 우리가 뭐다? 등차 수열을 표현할 때에는 어떻게 된다? 요렇게 첫 번째 항하고 공차만 알면은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 이 공식은 반드시 암기하셔야겠죠, 당연히. 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네, 등차 수열의 일반항. 아까 얘기했잖아. 1, 7, 어떻게? 그 다음에 13. 이렇게 나가는 수열, 어떻게 해서 빨리 썼느냐 하면은, 자,
n번째 항을 표현할 때는 첫 번째 항이 얼마? 1. 공차가 6. 공차가 6. 그래서 계산해서 어떻게 돼요? 6n 마이너스 6에다가 1 더해줘가지고 6n 마이너스 5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거예요. 됐나요? 물론 난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렇게 계산하지 않았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공식에 넣으면 튀어나옵니다. 이 공식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등차 수열은 A하고 D만 가지면 다 표현이 되는 거야. 알파벳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등차 수열 나라에서. 오, 끝내준다. 자, 이제 문제를 봅시다. 자, 1반응을 구해라. 자, 기쁨이 1번에 첫 번째 하고 공차만 하면 돼. 자, 여기 공차 공식 써놓고 볼게요. A 더하기 n-1 D. 자, 그렇지 이거예요. 자, 지금 첫 번째 첫 항 얼마? 첫 항 얼마야? 써 있잖아. 5. 공차는 얼마야? 3이야. 그럼 공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 5 더하기 그래서 계산하면은 3n 플러스 2 짜잔 1번 끝 됐죠? 자 2번이요 된다. 첫째 항 얼마? 2번에 첫째 항 얼마야? 문제는 안 보여? 첫째 항 얼마야? 맨 처음에 나와 있을 때 얼마야? 4. 공차 얼마야? 오케이. 공식 때려 넣으면 돼요. 됐나요? 공식에 때려 넣어가지고 4 마이너스 3 계산해 주시면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세 번째 거는요. 첫째 항은 나와 있는데요. 아니, 뭐야, 이거. 둘째 항이 5야. D를 간접적으로 줬습니다. D가 얼마지? 순분한? 마이너스 2.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공식에 넣어서 계산하시게 되면은 A에는 근데 내가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한 걸까? 아니면 뭔 방법이 있는 걸까? 내가 빨리 쓴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 계산을 한 것 같지도 않죠? 그죠? 네. 선생님은 또 워낙에 계산이 빠르니까. 네.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3. 5항이 13. 이거 공차를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공차 어떻게 돼요? 5항. A 5항은 어떻게 써준다? 첫째 항에다가 4D만큼 더해줘야 돼요. 즉, 첫째 항이 마이너스 3이야. 간접적으로 줬어요. 3에다가 4D를 더해줬어요. 걔가 13이다.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4D는 2항 해주면 16. 참, 공차 그냥 주면 될 걸 갖다가 참 지랄맞게 준다. 자, 그래서 역시 이 공식에 넣어서 계산하시게 되면은 뒤에다가 4 집어넣고 계산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앞만 봐도 여기다 넣어서 계산한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어떻게 계산했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얘들아 이거 가만히 봐봐. 이거 그러면은 dn
더하기 A 마이너스 D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얘는 1차식이야. 1차식. 등차 수열은 일반항이 1차식으로 돼 있어. 1차식으로 돼 있는데 1차의 계수가 바로 공차야. 그래서 내가 공차를 이용해 가지고 4n 빵 일단 써주고요. n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첫 번째 항이 나올 수 있도록 뒤에 숫자를 맞춰준 겁니다. 실제로 이걸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는 것보다도 좀 전에 내가 사용한 방법이 있죠? dn 써주고 뒤에 있는 숫자는 a-d를 계산에 써주는 게 아니고 요걸 갖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맞춰줬다? n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첫 번째 항이 나올 수 있도록 뒤에 숫자를 맞춰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속도도 훨씬 빠르고요. 그리고 이거 공차 음수 나오면은 계산 실수 좀 잘 나오거든요. 첫 번째 음수 나오고 이런 마이너스 보호 나오면 정말 계산 실수 많이 나오게 되는데 계산 실수도 덜 나옵니다. 계산 실수도 덜 나오니까 이 방법을 애용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등차 수열은 일반항이 1차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게 되면 아마 50점 이상 여러분들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용되는 게 시험에 한두 번 이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10번 이용해 써먹었는데 한 번에 3점씩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세요? 자주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거고 이것 때문에 또 어떻게 돼요? 문제 푸는 방법 그리고 속도도 빨라지고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도 풀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나오게 돼요. 근데 유제를 딱 보자마자 갑자기 기분이가 아주 나빠요. 아니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게 뭐 루트이나 로그사 같은 무리수가 나오지 말라는 법 없잖아. 그죠? 이런 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 있던 이제 로그의 계산 규칙이라든지 이런 거 복습하시게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그 다음에 필수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사항이 얼마? 23. 7항이 44인 등차 수열까지 얘기해줬어요. 그러면은 첫째 항하고 공차를 구하래요. 원래는 이제 3번 문제만 덜렁 나옵니다. 3번 문제만 덜렁 나와요. 원래는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먼저 첫째 항하고 공차를 구해서 일반항을 표현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표현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가 아니고 표현해줘야죠. 자, 4항이 23, 7항이 44. 이걸 어떻게 표현해주느냐. 등차 수열 나라에서는 모든 항을 알파벳 2개로 뭐하고 누구 A하고 D 이용해서 다 쓸 수 있어요. 4항이 23이다. 어떻게 표현해줘요? A 더하기 몇 D? 3D가 23. 7항 A 더하기 6D, 7D라고 하지 마세요. 44. 자, 두 개의 식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A4는 23, A7은 44 이렇게 표현해가지고는 문제 안 풀립니다. 등차수열이라는 건 이용해서. 자, 어떻게 줘요? 아래식에서 위식을 이렇게 빼줄게요. 그러면은 3D 21. D는 얼마? 7이고요. A도 찾아야겠죠? A 찾죠? 21. 이건 21. 아하, A는 2. 첫째 항은 2. 공차는 7. 50항을 구하시오. 계속해서 써나갈 수 있잖아. 그죠? 공차가 7이나 되니까. 그래서 50항은요, 두 번째 거예요. A의 N은
얼마? 공차가 7, 숫자는 2. 승부. 일반은 얘기해봐. 이 공식에 넣을 생각, 넣으려면 넣고, 얼마? 공차를 이용해서 7이에요. 됐어요? 1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오게 돼서 뒤에 숫자 맞춰주려면 마이너스 써주면 됩니다. 여기다 넣어가지고 계산한 거는 훨씬 빠르다는 게 눈에 보이시죠? 됐어요? 됐니? 한다면 됐어요? 자, 그러면은 50항을 구해봐라. A 50항은요, N에다가 50 집어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맞고요. 562는 몇 번째 아니냐? 세 번째 문제는요, 562가 나오더래. N이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7N은 얼마? 567. 이제 간단한 1차 방정식 푸시면 되겠죠? 80.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을 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됐나요? 됐어요? 간단 나누세요. 해주면 되겠다. 등차 수열 나라에서는 A하고 D만 이용해서 다 표현할 수가 있느니라. 자, 1번 문제 봅시다. 아니, 등차 수열이라고는 했는데 A2 더하기 A3? 이 상태로 놔둬가지고 못 풀어요. 당연히. 모르는 문자가 몇 개예요? 지금 4개인데 시간 2개밖에 없잖아요. A2를 A2라고 쓰지 말고 뭐라고 표현하자고요? A2를 뭐라고 표현하자? A 더하기 D. A3는요? A3는 A하고 D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A 더하기 ED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8. 좀 이상해요? A3를 A 더하기 ED를 쓴다는 게? 어? 이상해요? 그럼 계속 해봐. A4는요? 더하기 3D. 다시 한번 높아지면 되겠지. 첫 번째 항이 A고요. 두 번째 항은 여기다가 D 공차 한 번 더 한 거예요. 두 번째 항이에요. 한 번 더 한 게. 자, 여섯 번째 항은요? A 더하기 OD. 자, 위에 거 정리해 봅시다. 2A 더하기 3D. 연립방정식이죠. 2A 더하기 8D. 이렇게 돼요. 두 개의 연립방정식 나왔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해줘요? 뭐, 가가법 쓰면 되죠. 아래식에서 위에식을 빼줄게요. OD는 마이너스 20. 어이씨, 공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4야. 첫 번째 항은요. 여기다 집어넣든 여기다 집어넣든 아무튼 집어넣어봐야지 알겠죠? D는 마이너스 4. 2A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18. 2A는 마이너스 6. A는 마이너스 3. 자, 기쁨이 계속 얘기해봐. 자,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4N 플러스. 그치. 여기도 계산하는 거 확실히 받아는 눈에 보이죠? 보여요. 그래도 난 이게 좋은데, 이거 해! 그러면. 자, 두 번째 거야. 활약할 기회 줄게. 움찔움찔 했어요. 네. 어떤 학생이 움찔움찔 하면서, 선생님, 나도 시켜줘요. 나도 나요! 막. 좋은 거 아니었어, 근데? 그렇다고 고개 끄덕여요. 자, A2. 뭐라고 쓸까요?
A4를 뭐라고 쓸까요? 아이고! A4를 뭐라고 써요? A하고 D를 이용해서. A 더하기 몇 D? 오케이. 7배 해주세요. A 더하기 4D. 첫 번째 식이 이거예요. 두 번째 식은 A 더하기 2D, A3예요. A 더하기 6D, A7이에요. 얘가 8이에요. 자, 위에 있는 식 정리해 줍시다. 아, 뭐 이래 이거. A 더하기 8D는 7A 더하기 28D 관장하겠네요. 자, 오른쪽으로 이항했어요. 6A 더하기 20D. 네, 뭐 이건 식이 하나 나왔고요. 됐나요? 물론 약분해서 더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밑에 있는 식 볼게요. 2A 더하기 8D는 8. 그냥 밑에 있는 거 3배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가가법 쓸 수 있겠다. 맞죠? 자, 6A 20D는 0. 6A 더하기 8, 3, 24. 그럼 8, 3, 24? 뺄셈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4D는 24. D는 6 나왔네요. A를 찾아야겠죠. 찾아봅시다. 여기다 넣을까? 6A 더하기 20 곱하기 6. A는 마이너스 20. 첫 번째 항이 20, 마이너스 20. 두 번째 공차가 6이야. A는 찾아봅시다. 선생님, 위에서 A에는 공차 이용해서 쓰면은 얼마? 6n.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 얼마?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0 나올 수 있죠. 마이너스 20. 됐나요? 여기다 미심점은 여기다 넣어서 하든지 나 안 말린다니까. 좋은 걸 줬는데도 굳이 뷔페 가가지고 굳이 김밥 갖다 먹겠다는 애들은 뭐 내가 말려요. 참고로 나는 뷔페 가면요 2시간 내내 먹는 사람이에요. 2시간 내내 먹는 사람 많이 보진 못했죠. 한 2, 30초씩. 선생님, 그렇게 먹는 사람은 찌양하고 희박하고 이런 친구도 하고, 그 다음에, 산군남 아저씨. 산군남 아저씨 알아요? 선생님 같이 생겼는데요. 수염이 이렇게 나오고요. 돼지를 한 마리 통째로 구워가지고요. 오늘은 돼지 한 마리 먹겠습니다. 이거 그 아저씨 있어요. 자, 잘 됐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등차 수열에 3항이 94, 10항이 73. 선거? 자, 3항 A 더하기 2D가 94. 자, 10항은 A 더하기 9D가 73. 자, 연립방정식을 계산하면 A가 얼마, D가 얼마? 당연히 이러면은 황당하겠죠? 7D는 마이너스 21. 아래식에서 위에 거 뺐어. 그래서 위에다가 할 때 마이너스 한 거야. 갑자기 졸리다 갑자기 그냥 확 그냥 잠이 확 따라가지. 자, D는 마이너스 3이에요. 자, 이제 D 계산해 봅시다. A 계산해 봅시다. A 더하기 2D? 마이너스 6. A는 100이야. 첫 번째 항은 100이고요. 공차는 마이너스 3이에요. 자, A에는 공차를 이용했으면 마이너스 3n
1 대입했을 때 100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1차식으로 돼요. 되셨나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좀 타당한지 좀 봅시다. n에다가 1 대입하면은 첫 번째 항이 100 찍혀요. 두 번째 항이 어떻게 돼요? 97. 봐봐요. 이거 1차식이라고 그랬으니까 1차 함수 모양으로 나갈 거 아니야, 이거. 1, 2, 3. 1은 1.7항 이런 건 없어요. 어? 이런 식으로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음수로 가겠지, 치까짓게. 그쵸? 됐나요?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n 플러스 계산 잘해놓고 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얘가 0보다 작아지더라. 자, 3n 이항해주고 좌우 바꿔쓸게요. n 34점 얼마나 되셨나요? n에다가 얼마 써야겠어요? 자, 얼마 써야겠어요, 답이? 따라서 n은 얼마? 얼마 써야겠어? 얼마 써야겠어요? n은 자연수밖에 안 되잖아요. 34 넘어요, 이거. 3분의 103은. 34보다 큰 숫자를 골라야 할게요. 되셨나요? 그래서 제 35항입니다. 많이 틀린다는 얘기가 이렇게 해서 34 써버리는 애들이 한두 놈이 아니야. 그런 경우들이 생겨서 그래요. 아마 학기 중에 들어가게 되면은 문제 풀면서 이제 학생들이 어디서 많이 실수를 하는지 어처구니없는 실수들 많이 하거든요. 그죠? 성분이요.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내 손이 얼마나 많이 실수하는지요. 그냥 내 머리는 맞췄는데요. 손이 이상하게 해가지고 손을 찍어버리고 싶어요. 그건 아닌가? 그건 아닌가? 그건 아니래요. 네, 아니래요. 자, 상황 이해되셨고, 그 다음에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 34 쓰시면 안 돼요. 실제 더 많은 실수는 103을 3으로 나눈다가 틀려. 그쵸?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작은 계산이라고 초등학교 계산이잖아. 근데 초등학교 계산인데 쉬운 거라고 적당히 아까 3n은 여기까지 놓고 답 마지막에 안 찾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귀찮으니까 확인할 수 있지 하다가 그러다가 실제로 실수가 나오는 경우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호랑이는요, 토끼를 잡을 때도 자기의 전력을 다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는 자, 새로운 걸 하나 해봅시다.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어요. 책에는 있는데 내가 그 설명을 갖다가 문제 나오면 하려고 한 거예요. 등차 중항. 이게 뭐냐면은 A, B, C 숫자 쭉 나가다 이렇게 숫자 중간에 등차수에 막 나가다가 중간에 숫자가 3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47번째 항, 48번째 항, 49번째 항 이렇게 되든지 435,769번째 항, 435,770번째 항, 435,771번째 항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든지 이웃하는 3개가 있으면은 이 세 놈 사이에 그럼 선생님 이걸 야 생각해봐라. 원래는 숫자가 나왔는데 아까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이 얼마입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세 번째 항과 이게 얼마고 7번째 항이 얼마고 47번째 항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잖아요. 응? 근데 여기서 숫자가 어떻게 되는데 47만 5,767번째 항, 47만 5,768번째 항, 47만 5,768번째 항 이러면 숫자 계산하다가 신경질 날 거 아니에요. 자,
등차 중앙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B에서 A를 빼주면 공차가 나오고요. C에서 B를 빼줘도 공차가 나옵니다. 맞죠? 이 두 개 숫자는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B를 갖다가 2항을 시킵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할 때 A, B, C 이렇게 있으면 이 가운데 있는 숫자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줘라? 요 두 놈의 평균값을 구해주면 된다. 됐어요? 중앙 가운데 있는 거. 됐어요? 되셨나요? 네. 다음에 또 등비수열 나올 때 또 다른 얘기 또 할 거예요. 그래서 등차 중앙 공식이 어떻게 된다? A, B, C 인수로 되어 있을 때 어떻게 된다? B는 2분의 A 더하기 C 혹은 2B는 A 더하기 C 요 식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 등차 중앙. 됐어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자, 우선 C의 값이 얼마일까요? 당연히 21과 15의 딱 중간에 있는 거. 얼마? 네. 그냥 18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뭘 이거 갖다가 이거 갖다가 무슨, 발음이 똑같아서 그렇지, 18이라고 해야지, 그럼 뭐예요? 자, 아무튼. 이게 무슨 또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그 사람이에요? 알죠? 이름을 부르면 안 되는 그 사람. 그쵸? 자, 그 다음에 D의 값은 뭐냐? 이거는 그냥 등차 중앙식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10씩 더해져 나가니까 D는 얼마다? 30 써주시면 되겠죠. 10 더해져 나가면 되고요. 그러면 얘는요? B는요? 당연히 27 쓰시면 되겠고요. 됐나요? D 30.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졸지 말라고! 이 31. 그래서 어떻게 해줘요? A 구할 때는 등차 중앙 이용해주면 아주 편하겠다. 되셨나요? A는 요놈하고 요놈. 등차 수열이니까. A는 21 더하기 31. 그래서 얼마야? 26 나오겠네. 26? 맞냐? 내가 왜 너희들한테 물어보지? 너희들이 물어보면 맞아. 내가 이렇게 되는데. 되셨나요? 등차 중앙. 생각보다 여러분들 등차 중앙이 어떤 때 사용되냐면 봐봐요. 이런 때요. 이런 문제로 가장 더 많이 나옵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게 하는 S에크. 가운데 있는 놈은 요 두 놈의 중간값과 똑같다. 되셨나요? 됐어요? 등차수열 A하고 D만 가지고 저거 못 풀어요? 로그는 아무 때나 나와, 이제는. 이제는 심시하면 나와요? 예? 여러분들 루트 배우고 난 다음에 루트 3, 루트 2 그냥 아무 때나 심시하면 나오잖아요? 얘도 그냥 아무 때나 심시하면 나와요, 그냥. 형님이 여기서 나와? 완전히 그거죠? 가끔씩 이제 얘는 자막에 나오는 거예요. 형이 왜 여기서 나와? 이런 거요.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18이고요. 곱이 190입니다. 세 개의 숫자를 구해봐요. 되셨나요? 세 수의 합. 세 개의 숫자. A, B, C. 세 수의 곱. 이렇게 써놓고요. C! 하고 신경질 냅니다. 왜 신경질을 내냐고요? 당연히 신경질을 내요. 왜요?
모르는 거 몇 개야? 3개야. 식 몇 개야? 2개야. 그럼 풀 수 있어, 못 풀어? 못 풀잖아. 근데 풀려고 하는데 어떻게 풀란 말이야? 하고 으앙! 하고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못 풀겠는데? 이거 어떻게 풀란 소리야?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시 읽어보시면 돼요. 문제를 그냥 다시 읽는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다시 읽냐면은 문제에서는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 내가 써먹지 않은 조건이 있는가? 응? 보통 실수를 하는 말 이런 거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하거든요. 당연히 실수지 뭐. 빼먹을 조건 하나 있죠. 등차 수열. 되셨나요? 등차 수열. 되셨어요? 등차 수열. 등차 수열. A, B, C 세 개는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C 대신에 E. 여기서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C 자리에다가 얼마? 2B를. B는 얼마야? 가운데 놈이 6이에요. 됐어요? 됐나요? 그러면은 A 곱하기 6 곱하기 C는 192. 최대한 풀어보죠 뭐. A 곱하기 C는 얼마야? 6을 나눠주면 32. 되셨나요? 자, A 곱하기 C가 얼마야? 32야. 곱해서 32가 되는 숫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A, 6, C 이렇게 돼 있는데, 자, A 더하기 C는 2B, 12. 더해서 12, 곱해서 32가 되는 두 수를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찾아나갈 수 있어요, 물론. 곱해서 32, 더해서 12가 되는 두 수는 당연히 4하고 8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4, 6, 8 됐거나 아니면 둘 중에 누가 6이고 누가 4고 누가 8인지 몰라. 그래서 세 개의 숫자는 4, 6, 8이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현명한 학생이라면은 처음부터 문자를 많이 안 만들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이렇게 풀지 않아요. 자, 전쟁이 나면 항상 이기는 어떤 왕 혹은 장군, 좀 더 똑똑한 장군이나 똑똑한 왕이라면 어떻게 돼요? 전쟁을 처음부터 안 나게 만들어.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전쟁이 나면 이겨도 백성도 많이 죽잖아요. 그렇게 많이 죽어요. 처음부터 안 나게 만들어야죠. 네.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숫자라고 표현할 때요. 첫 번째 숫자 A. 문자를 처음부터 2개만 만들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숫자.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가운데 있는 걸 A 마이너스 D. 그 다음 숫자를 A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수도 있고 A 마이너스 D, A 마이너스 2D로 쓸 수 있는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대칭으로 해놓으면 계산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숫자를 처음부터 A, B, C로 놓지 말고 A하고 D를 이용해서 표현하는데 위에 거보다 위에 거도 풀리긴 풀려요. 고생을 조금 더 합니다. 살 빠져요. 너희들 수학 문제 많이 푼다고 살 빠질 거 같냐? 살 빠질 것 같아? 안 빠질 것 같아? 내가 장담하건대요. 수학 문제 아무리 많이 푼다고 해도 살 죽어도 안 빠집니다. 머리털은 빠지는 것 같습니다. 뭘 상상하는지 왜 갑자기 그 선생님을 소환하지?
에? 그런 생각 서운하면 안 돼요. 어? 괜히 또 그 선생님 또 의문에 또 1패 오늘도. 자, 선생님 좀 고민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혹은 ABC를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은 안 빠지고 어디가 빠져? 머리털이 빠져. 어? 대머리 여고생 되면 참 보기 좋겠다. 들어는 봤나? 대머리 여고생. 대머리 남고생은 있었어요. 대머리 남고생은 있었어요. 그쵸. 대머리 여고생 되는 거야? 응? 잘 어떻게 해야 돼? 대머리 여고생 연관 검색어 받기. 자동 검색, 딱 하잖아. 어우, 쉽다, 그거. 자, 어쨌든, 세수의 합. 세수의 합이 얼마다? 18. 세수의 곱. A D 하고요. A 하고요. 세 개 숫자 곱하면 얼마다? 192. 자,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D, 플러스 D가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3A가 얼마? 18. 요런 식이 하나 나오고요. 밑에 있는 식은요. A가 가운데 있고요. A 제곱 마이너스 D 제곱. 자, 가운데 있는 A는 얼마? 6. 찾았다. 6을 써주고요. 그러면은 6의 제곱. D 제곱은 A에다가 6 대입했어요. 6 대입해가지고 192로 나누면은 32. 되셨나요? 그래서 D 제곱은 얼마냐면은 4. 아까보다 훨씬 낫잖아요. D는 플러스 2, 마이너스 2 도대체 뭐가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D가 만약에 플러스 2 되면요. 가운데 있는 숫자가 6이고요. 찾았고요. 4, 6, 8 이 순서로 나가는 거고요. D가 만약에 마이너스 2면은 8, 6, 4 이 순서로 나가는 등차수의 겁니다. 어쨌든 3개의 숫자를 구하려니까 4, 6, 8 구하시면 돼요. 그런데 심술 굳은 선생님들이 이런 거 서술을 해서는 이 수열, 등차 수열을 쓰셔야 돼서 둘 다 써야 돼요. 얘 또는 얘 써야 돼요. 둘 다 가능하니까. 하나 썼다고 막 부분 좀 쏟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줄 세우고요. 딱 분분. 자. 그래서 9번은 이제 합이 나오게 됩니다. 합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고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등차 수열 나라에서는 알파벳 2개로 다 해결이 됩니다. 뭐 A하고 D. 되시나요? 그리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1차식이다. 1차 함수식이다. 되시나요? 여기 있는 거 예제랑 이런 거 풀어보세요.